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물리원 해보니까 이제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원도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는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아이고, 제가 어디서 났는지를 까먹었어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힘과 운동 파트를 이제 마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마저 못 끝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부득이하게 못 끝내가지고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군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카메라가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여러분 계절이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었었는데 긴팔을 입게 됐습니다. 그만큼 추워졌다는 소리겠죠?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춥게 입고 다니시지 마시고 아주 잘 입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한번 해볼 거는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 끝내는 게 목표인데 차례차례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상대 속도. 이게 뭐냐면은 봐봐요. 벌써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유. 근데 이게 막 콧물이라는 게 굉장히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약간 목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상대 속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상대 속도? 관찰자 입장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찰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딱 봤을 때, 관찰자가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찰자가 뭐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시속 100km/h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차가 옆에서 씩 지나가요. 시속 150km로. 그러니까는 150km/h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차는 150km/h로 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차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차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차가 과연 150km/h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얘가 이 똑같은 차가 50km/h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100km로 가고 있는데 얘는 150km/h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차이, 그러니까 150에서 100을 뺀 50km/h라는 속력만큼 내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뭐냐면 오로지 그 갭만을 따지는 겁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쭈시는 게 있더라고요. 왜 상대 속도를 따지냐? 왜 상대 속도를 따지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뭐냐면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야, A라는 애가 더 공부 잘해, B라는 애가 공부 더 잘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로 보통 이제 판단을 하죠. 뭐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시험 점수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시험 점수가 다 똑같아요. 근데 수학에서 A라는 애가 B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A가 공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수학 점수만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는 수학 점수만 다르니까는 그 수학 점수 갖고 누가 더 잘하네, 누가 더 못하네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네?
자동차라는 것도 다 똑같고 다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속력이 다르죠. 그래서 야 너하고 나의 갭이 얼마냐?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네. 빼는 건 둘째치고 상대 속도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야 니하고 나의 갭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되셨죠? 이게 상대 속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되셨어요? 뭐 공식으로도 막 나와 있거든요. 얘는 뭐얘 빼기 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 나와요. 등속 직선 운동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 뭐냐면 봐봐요.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은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이거예요. 직선은 그냥 덤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속도 불변. 속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속도가 뭐예요? 속도가 뭐예요?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네.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그래가지고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얘는 가속도가 0인 운동이에요. 네, 가속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acceleration. 그죠? 그죠? A가 0인 거 이게 바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R자 힘이라는 게 0인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시그마예요. 예, 시그마라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 대문자고요. 요렇게 쓰는 게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아셨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모르는 글자들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정도예요. 요거 시그마를 아무리 날려 쓴다 그래도 뭐 요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요렇게 날려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6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미지수를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게 최대한 헷갈리지 않으시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속도가 불변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가속도가 0이다. 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죠? 속도가 안 변하니까는 더하는 가속도도 더하는 속도도 없을 것이고 줄어드는 속도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힘이 안 주어졌으니까는 가속도가 안 변하겠죠? 속도가 안 변하겠죠? 힘이 안 주어졌으니까는 가속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가속이라는 거는 힘을 줘야지 가속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가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질량이 아래 이런 식으로 있지만요. 아셨죠? 그 아래 있는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본 거예요. 뭐냐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자, 이 x축에 시간축을 넣고요. 네, 이거를 뭐 영어로 따지면 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는 뭐를 하냐면은 속도축을 놔요. 네, 속도축, 이걸 v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자, 등속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1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예요. 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보이세요? 아랫부분이 약간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여. 좀 아래로 쭉 볼게요. 되셨어요? 아래로.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합시다. 자,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냐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해볼게요. 이 옆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똑같은데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은 얘 속도잖아요. 거리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요거죠? 그죠? 뭐가 이거야? 뭐가 이거야? 이 소리는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리가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뚱딴지 같은 얘기하지 말고 속도는 안 줄어요. 속도는 유지돼요. 속도는 유지돼요. 그럼 뭔 소리냐면 시속 10m/s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의 뜻은 뭐냐면은 1초에 10m 간다는 소리죠. 1초에 10m 가는 거를 유지한다 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거리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 거리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읽으실 줄도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제가 지금까지 한 몇백 번은 아니고 엄청나게 그만큼 많이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는 아니고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진짜 가속도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거든요. 어우 진짜 코맹맹이 소리. 가속도라는 거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해요. 이거부터 말하는 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가속도는 힘의 효과예요. 힘의 효과예요. Effect of 뭐라고요? 힘. force. 힘의 효과라고요. 이게 가속도예요. 되셨습니까? 네, 힘의 효과예요. 근데 좀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속력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거. 델타 T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V2-V1 그 다음에 T2-T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그래프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시면 알거든요. 제가 해드렸어요. 1강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가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가속도다. 그래가지고 단위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를 쓰냐면은 미터/세컨드 제곱을 쓰시죠. 네, 가속도의 단위로 미터/세컨드 제곱을 쓰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는 속력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눈 거. 이걸 바로 가속도라고 합니다. 얘는 뭐고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요. 얘는 뭘 것 같아요? 뉴턴이 만든 거고요. 얘는 뭐냐면 뉴턴이 살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맞는 겁니다. 이거 둘 다 맞는 건데 얘는 뉴턴이 만들었고요. 얘는 뉴턴이 안 만들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잘 보시면 힘이 변하면은 속도도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힘이 변한다는 소리예요. 힘이 변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좀 이걸 좀 볼게요. 가속도가 변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가속도가 변할 조건. 일단은 힘이 변해야죠. 힘이 변하면은 가속도도 변하겠죠. 그리고 속도라는 거기 때문에 방향도 같이 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힘이 변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힘과 방향 둘 다 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 안에 들게 되면은 가속도는 변하게 됩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했던 게 등속 직선 운동이었죠. 네. 그거의 연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따로 클립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여러분 공식을 많이 외우시거든요. 일단 공식을 쭉 써볼게요. 공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저도 오랜만에 써보네요. 자, 몇 개의 공식? 12개의 공식. 자, 이거를 물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요. 이걸 모르시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공식들을 다 어떻게 하냐? 외워요. 외운다고요. 그냥 다 외워요. 진짜 무식하게 다 외웁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외우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는 알고서 외워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식 안 외워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 좀 형태를 보시면은 비스무리하죠. 다들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다 파생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 여러분들과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과 유도를 하면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거 하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3개죠. 이거 3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래프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제 스타일대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프로 유도를 하는 거는 참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죠. 좋은데 그렇게 효율성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식을 한번 이제 이 3개의 공식을 좀 유도를 해볼 건데,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러면서 유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프로 유도 안 할 겁니다. 네,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봐봐요. 얘는 속력에 대한 공식이고요. 얘는 거리에 대한 공식이고요. 얘는 뭐죠? 보시면은 시간이 없죠. 다 여기는 시간이 있는데 이 공식도 시간이 있고 이 공식도 시간이 있는데 이 공식만 시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주어져 있을 때 가속도와 길이와 속력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풀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3가지의 공식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떤 걸 여쭤볼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저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일단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 잔액에 빵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받는 대로 이제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대기업인데 대기업 직원은 돈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10만 원씩. 월급이 1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고요. 네, 하루에 일한 만큼 10만 원씩 줘요. 근데 일한 만큼 10만 원씩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통장에 얼만큼 들어가죠? 10만 원 들어가죠.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죠? 5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일을 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통장 잔고는 얼마만큼 되죠? 20만 원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약간 30일 동안 일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통장 잔고는 얼마만큼 되죠? 30만 원이 되죠.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여러분들께 수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수식으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은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은 여러분들의 첫 재산. 첫 재산. 첫 재산.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얼마씩 며칠 동안 벌었는지를 곱한 거를 더하면 전 재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처음 가지고 있는 돈이 0원이죠. 그 다음에 얼마씩? 만 원씩 며칠 동안? 30일 동안 벌면은 전 재산이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국어로 쓰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 재산을 인컴 해가지고 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첫 재산을 IO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를 머니 해가지고 M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며칠 동안을 어떻게 하냐면은 며칠 동안을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멋있게 이런 식으로 고쳐보고 싹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식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V는 VO 플러스 AT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비교? 아이고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죠? 전체 속력은 최종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얼마만큼의 시간에 누적을 해줬냐 이거예요. 똑같죠. 이 공식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때 사용을 해요.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봐봐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처음에 공이 떨어지는데 처음 공의 속력이 0m/s였는데 뚝 떨어뜨렸대요. 공을 여기서 뚝 떨어뜨렸대요.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얘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렸냐면은 6초가 걸렸대요. 6초. 6초가 걸렸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 작용을 했다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진 그 순간에 속력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식 써가지고 V는 VO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VO는 뭐예요? 0m/s죠. 그죠? 처음 속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10m/s 제곱 곱하기 T 6초 6세컨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60m/s가 속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꼭 그렇게 구해야 돼요? 이걸 꼭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재산이 빵이야. 처음 재산이 빵이야. 근데 10만 원씩 10만 원씩
6일 동안 벌었대. 그럼 여러분들 전재산 얼마 돼? 60만 원 되잖아. 이런 식으로 푸시라고요. 됐어요? 이거 유도했어. 유도했다고요. 되셨어요? 유도 다 해버렸어.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좀 유도를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거리 구하는 거예요. 거리는 이거 좀 구해보면은 거리라는 거는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뭔 소린지 이해 하나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건물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근데 얘가 0m/s라는 이제 처음 속력 이렇게 0m/s예요.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뚝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몇 초 걸렸냐면 8초 걸렸어요. 이 떨어지는 동안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에요. 자, 이때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려라. 자, 0이었는데, 자, 내가 처음 재산이 0이었는데 10만 원씩 8초 동안 벌었어요. 자, 그러면은 80만 원이겠죠. 그죠? 전 재산 80만 원이겠죠. 됐죠? 여기서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라는 소리예요. 건물의 높이. 건물의 높이. 왜냐면 건물의 높이도 거리니까는. VOT. 자, 처음 속력 0이고 시간 8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10 곱하기 t의 제곱 88, 6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5, 4, 20, 6, 5, 30, 320m.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이 건물의 높이는 320m구나. 내 키보다 조금 더 크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뭔 의미인지 알아요?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서 대입을 하시는 거냐고요. 이 공식이 뭔 의미인데요? 거리라는 거는 처음 속력에다가 시간 더해가지고 시간 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고 a 곱하고 t의 제곱. 이게 뭔 의미냐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한번 좀 파헤쳐 볼게요. 그 전에 파헤쳐 보기 전에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속시 했지 않아요? 그죠?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근데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철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km/h의 속력으로 5시간 동안 간다고 한다. 가면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은 5시간이면은 시속 100km/h로 가게 되면은 부산에 도착한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계산을 했죠? 서울에서 부산 사이의 거리는요 100km/h의 속력으로 5시간 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500km 이런 식으로 나와요. 끝.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주변 친구들이 어머 잘했어 너 영재인가 보다 영재 밟고 일단 나가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 의미인데 생각을 해봐요. 속력이 시속 100km로 계속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고속버스를 타봤어. 고속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버스 기사님이 이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직행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속 0km였다가 바로 100으로 뿡 가요? 중간은 뭐 20km/h도 안 가고 뭐 30km/h도 안 가고 바로 0에서 100으로 가요. 그리고 계속 갑니까? 휴게소도 안 달라고? 제 손님이 저 배가 아픈데 안 돼 나는 계속 이 길로 갈 거야 only this way 하면서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들 휴게소 가가지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순대도 드셔야 되는데 그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안 돼 나는 시속 100km로 갈 거야 그러면서 쭉 갑니까? 네?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부산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래서 부산 터미널에 가기 전, 그러니까 부산 터미널에 딱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시속 100km로 가다가 딱 거기 도착하는 순간
바로 시속 100km/h에서 그러니까 100km/h에서 0km/h 바로 떨어져요. 중간에 뭐 83km/h도 있을 거고 70km/h도 있을 거고 40km/h도 있을 거고 24km/h도 있을 텐데 그거는 다 안 거치고 바로 100에서 0으로 가나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얘는 평균적인 속력을 낸 거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는 0km부터 뭐 시속 300km, 400km, 500km 모든 속력을 다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속력을 다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낸 속력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봤더니 이게 100km/h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속력은 어떤 속력이었냐면은 평균 속력이었어요. 평균 속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했던 속력은 뭐냐면은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라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 그래프라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들이라고요. 등가속도는 뭐예요? 가속이 일정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10m/s였다가 20m/s, 30m/s, 40m/s, 50m/s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m/s 제곱씩 똑같은 가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10m/s 제곱씩 똑같은 가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등가속도라 그럽니다. 그죠? 등가속도라 그래요. 근데 10m/s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같게 그러니까 속도가 균등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딱 있는데 이 속도를 가진 버스든 택시든 모시기든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요. 속력이든 속도든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이거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나오죠. 60, 100, 150을 5로 나누니까는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요. 30, 60, 150. 150을 5로 나누니까 30이네. 30m. 아유, 30m/s가 되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건 뭐하고 같냐면은 처음 제일 적은 숫자하고 제일 많은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처음에 있는 거하고 맨 나중에 있는 거하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등가속도.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T죠. 그러니까는 거리라는 거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2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T로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V 있죠. 여기서 V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VU 플러스 A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VU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분의 2VU 플러스 AT를 T로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S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VOT 이런 식으로 되고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십니다. 네,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X축, Y축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뭐 여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속력, 여기를 속력 말고 시간 그리고 여기를 속력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V1 뭐 여기를 뭐 V2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죠? T1, T2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들이밀리시면서 여기는 뭐 이렇게 하면서 V2 마이너스 V1 이런 식으로 가시고 V2 마이너스 V1의 델타 T 그러니까는 T2 마이너스 T1 이런 식으로 구하시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래프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 공식 유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유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을 좀 유도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을 좀 바꿔볼게요. V는 VO 플러스 AT인데 V 마이너스 VO를 A로 나눴어요. 이거를 바로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고쳐 쓰기 가능하죠.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면은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은 요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공식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T에다가 전부 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VO 곱하기 A분의 V분의 이렇게 되고 2분의 1A 그 다음에 A분의 V 마이너스 VO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O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계산이에요. 여기부터는 A분의 얘 계산하게 되면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2A분의 V 마이너스 VO 곱하기 V 마이너스 VO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얘를 2로 조금 바꿔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러면 2A분의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얘는 뭐예요? S죠. S. 그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2V제곱 마이너스 2V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그냥 V5제곱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계산하게 되면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5 마이너스 V제곱 5 플러스 V5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얘를 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2A분의 2V제곱 5 있고 여기 V제곱 V제곱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V5제곱 있고 여기 플러스 V5제곱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V5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보시면 V제곱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앞이 마이너스니까는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V5제곱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아래로 이렇게 되면 안 보이시니까는 그죠? 여기로 가서 해보면은 이 양변에 2A를 곱해버리면 끝나죠. 이렇게 그러면은 2AS라는 거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공식은 저 잘 안 써요. 저 잘 안 써요. 세 번째 공식은 잘 안 써요. 근데 왜 있냐? 난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쓰라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공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을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건물 높이 구할 때, 그 다음에 최종 속력 구할 때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런 문제 나오면은 월급으로 구하라고요. 월급으로. 되셨죠? 네.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쉬운 문제는 다 맞춰요.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 월급, 그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후반부로 갈수록 항상 집니다. 싸움에서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리, 그 개념, 기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변이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셨죠? 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월급 문제, 그런 식으로 월급 개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강에서는 1법칙하고 2법칙하고 3법칙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풀이 팁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1강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인데 문제풀이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죠? 자, 뉴턴 운동 법칙인데 제1법칙은 뭐예요?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자, 관성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니까는 합력이 0이다 요 소리예요. 관성의 법칙은 뭐라고요?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거니까는 합력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외력을 찾는 거예요. 외력.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 외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 외력. 그리고 외력하고 동일한 크기에 숨겨진 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어요. 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성질대로 가겠다라는 소리죠. 힘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끌었어. 예를 들어서 50N이라는 힘을 줬어. 그래도 얘는 안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안 움직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50N이라는 힘을 다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찰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찰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수직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외력을 찾으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지 상태, 일정한 속도. 얘는 뭐냐면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안 받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힘을 받지 않거나 아예 힘을 안 줬어.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아예 얘한테 힘을 안 줬어. 이 경우가 있고요. 힘을 줬긴 줬어. 50N으로 줬긴 줬어. 근데 반대로 밀어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일정한 속도. 이렇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속도예요. 네.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관성의 법칙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요. 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막 맷집 있는 애들이 야 일로 와봐 야 주먹 좀 볼래? 안 그러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많죠. 근데 저도 친구는 뭐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약간 좀 같이 있는 친구들을 몇 명 이렇게 두는 편인데 친구 많은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얼마의 친구들을 내 옆에 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가치 있는 친구들을 뒀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나를 믿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내 꿈을 진정으로 응원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반대가 되어도 내가 그 친구들의 꿈을 진정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제 주변에 두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못 말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세계하고 비슷하게 이 관성의 법칙도 질량이 큰 애들은 성질이 세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성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질량이 크니까는 조금 힘주면 얘가 안 움직여요. 막 힘을 줘야지 얘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질량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성은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합쳐서 생각을 하세요. 합쳐서. 제발 합쳐서. 이물체하고 이물체가 있어요. 이물체는 뭐 50, 질량은 뭐 단위 생략하고 얘가 질량이 50이고 얘는 질량이 100이에요. 질량이 100이에요. 무슨 이렇게 응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물체를 이런 식으로 끌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가속도겠죠? 근데 힘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를 그냥 하나의 물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150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속도 법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속도 법칙이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0일 수가 없어요. 합력이 0일 수가 없어요. 0보다 항상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힘이 방향적인 개념 말고 수치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제3법칙 같은 경우는 작용반작용 법칙인데 뭐냐면은 편하네요. 편하네요. 이렇게 땀 닦기도 굉장히 좋고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3법칙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인 것 같고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강 정도면은 이제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힘과 운동의 이해가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3강에서는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볼 거고 마찰력, 탄성력 이런 식으로 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공부하시면 될 거고 물리 2에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물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물리의 아름다움을 좀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항상 이제 여쭈시고 좀 지적할 만한 거 있으시면은 항상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